네, 8월에 매주 화요일 여수 MBC 창사 5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시간들 준비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여수의 지역을 돌아보는 시간, 여수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좀 짚어봤고 오늘은 순천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순천 이야기와 순천의 역사 이야기들 들어볼 텐데요. 순천 복성고등학교의 정경호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들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순천은 선생님한테 어떤 도시인가요? 예, 제가 교직 36년째인데요. 네. 그중에 15년을 순천에서 했고요. 예, 그리고 제 자녀 2명을 여기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니게 했던, 그래서 저한테는 제2의 고향과 같습니다. 네. 제2의 고향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고향은 이쪽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네, 거군요? 광주에서 이제 나고 자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선생님께서는 여수 MBC와도 인연이 좀 과거에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2007년도에 저 여수 MBC에서 하는 거 있죠. 그 만원 사랑 캠페인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그 성금 모금에서 이웃을 돕고 계셨는데 그때 제가 마침 정교적 봉사단체 나누리 봉사단 운영하고 있을 때인데 그게 알려졌는지 와서 순천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셨고 제가 추천한 학생들에게요. 그리고 저 라디오에서 인터뷰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제가 졸점이다만 통일 교육 서적을 하나 썼어요. 선생님 통일이 뭐예요? 라는 책인데 그 책을 썼다고 알려져서 인터뷰를 요청이 있어서 한번 생방송 전국시대에 나와서 한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는 좋은 기회를 많이 준 것으로 아주 여수 MBC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전국시대는 뭐 어바웃 우리 동네 저희 프로그램의 전신인데 이 자리에 그럼 두 번째 나오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역사 선생님께 우리 지역 순천의 역사 이야기들 본격적으로 좀 짚어볼 텐데 순천이라는 이름에 시작된 유래가 한 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서요? 그렇죠. 그 순천 지명이 700년 됐다고 2010년도에 뭐 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순천시에서. 네. 그런데 이제 정확한 유래는 그 1310년 충선왕 2년입니다. 고려 충선왕 2년 때 순천이라는 이름을 이제 조정해서 하사를 한 거죠. 근데 그 순천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순천의 호족이었던 이 박영규라는 분이 있어요. 순천박씨 박영규라는 분이 견훤의 사위인데 견훤에게 폐륜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아들들이 왕위쟁탈전 하다가 아버지인 견훤을 김제 금사자에 가둬버려요. 근데 견훤이 천신만고 그때 이제 게임 도망 나와가지고 왕건에게 의탁합니다. 네. 왕건에게 의탁하니까 박영규가 이제 하늘의 명이 왕건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왕건에게 그도 장인 어른과 함께 의탁하게 되죠. 네. 그것이 나중에 평가를 받아서 고려 말 때 순천이라는 이름을 내린 건데 순천이란 곧 하늘의 명과 그다음에 인심에 호응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하늘의 명에 순응하고 인심에 잘 호응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좋은 이름이죠. 그렇군요. 뜻은 처음 들어봤어요. 역사와 뜻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 네. 그렇군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군요. 네. 그렇게 이제 700년이 넘는 시간이 쭉 흘러오면서 이제 문화유산들도 다양하게 탄생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1순위로 꼽는 게 나간읍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간읍성 네. 민속마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또 등재된 자랑스러운 또 문화유산이에요. 그렇죠. 그 2011년도에 잠정 목록에 등록됐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나간읍성은 다른 어떤 민속촌보다 정말 생기가 넘치고 살아있다는 느낌이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잘 그 보존해 왔던 거죠. 그래서 어떤 박제된 뭐 영화 세트장 같지 않은 정말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전통과 역사, 민속을 보존하고 있어서 참 자랑스러운 곳이죠. 근데 이 나간읍성이 잘 보존되고 결국 유네스코 문화유산까지도 등재되길 바랍니다. 네. 순천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문화유산 이야기를 해봤는데 7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쨌든 순천의 긴 역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을 텐데 네. 역사 이제 교사로 쭉 지내오시면서 어떤 주요 사건을 좀 꼽고 싶으실까요? 물론 너무 긴 시간들이긴 합니다만. 네네.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크게 주목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순천 외성을 더 중요시 생각합니다. 순천 외성이요? 예, 예. 임진왜란 때 첫 번째로 우리 조선 땅에 발을 디딘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 임진왜란 마지막 부분에 여기에 주둔하면서 쌓은 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외놈들이 쌓은 성이다 해서 그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외성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남은 이 우리 땅에 남아 있는 순천 일본 왜군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명장들이 모입니다. 저기 행주대첩으로 유명한 권율 장군, 그 다음에 명나라 육군 유정 장군, 그 다음에 수군으로는 요 장도에 지금 율천 쪽이죠. 율천 장도에 이순신 장군이 진을 쳤고요. 네. 그 다음에 미호도 쪽으로는 명나라 수군 장수 진린이 진을 쳤어요. 네. 그래서 사방을 포위하고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 왜군들을 구출하려고 사천과 저기 남해 이쪽 경남 사천 남해 지역 왜군들이 이 구원을 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군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에 협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이순신과 명진린 수군이 그걸 막으러 가는 거죠. 사천과 남에서 쳐들어오는 네. 왜군을 막으러. 그 막으러 가서 싸운 것이 바로 지금의 남해 관음포입니다. 관음포. 예, 정확히 네. 말하면 관음포 전투예요. 근데 우리 민족들은 거의 다 노량해전으로 기억하죠. 우리 국민들 다. 관음포가 노량해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네. 근데 그 관음포가 유명한 지명이 아니라 노량이 유명한 지명이라 그러니까요. 노량해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정확한 지명은 관음포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지금 현재 남해군에서 많은 유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곳이 의미 있는 게 이 임진왜란 때 동북아 삼국이 싸웠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여기서 평화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동북아 평화를. 그런데 이걸 어떤 이벤트성 행사를 할 게 아니고 이 동북아 평화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동북아 청소년들이 만나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행사가 되겠어요. 네네. 예, 그렇군요. 노량해전 관음포였다라는 것도 참 처음 알았던 일이고, 네네. 여기가 어떻게 해석하다 보면은 평화의 공간으로도 잘 자리 잡을 수 있겠다, 이런 또 해석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현대사로 좀 넘어오면요. 네네. 너무 이제 먼 이야기였으니까. 현대사로 넘어오면 어쨌든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또 있었을 텐데 어떤 사건을 좀 꼽고 싶으신지요? 아무래도 이 지역은 큰 불행이고 지금도 많은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만 여순 사건을 빼놓을 수 없죠. 네. 근데 여순 사건을 흔히 우리 지역민이나 다른 지역에서 뭐 이념 갈등으로 좌파 우파, 좌파 공산주의 세력과 우파 민족주의 세력 사이에 네. 대결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 외에 많은 모습이 있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니까 짧게 얘기하면 저기 이승만의 직계인 황두현이라는 분이 국회의원 당선됐어요. 근데 그분마저도 고초를 겪었어요. 생사를 넘나들 정도로. 네. 왜냐, 같은 우파 진영에서 이 선거에서 진 우파들이 좀 모함을 한 것 같습니다.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인민재판 배석 판사로 참여했다. 원래 이분은 뭐 선교사 크레인 선교사 집에 피신이 있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고초를 겪었죠. 그 외에도 그 여순 사건이 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김구 선생을 뭐라고 했어요? 여순 사건 배후 조종한다고 몰았거든요. 그런 것 보면 얼마나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는가 알겠죠. 그래서 그 정치적인 것만 집중하지 말고 그 안에 이 지역민들의 아픔과 이 여러 가지 사회 상황, 일제 시대부터 일제 강점기부터 있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응축돼서 여기에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친일 문제도 얽혀 있고요. 예, 그러죠. 분단 문제도 얽혀 있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순천의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굵직한 역사 이야기들을 좀 해봤고, 순천의 별명이 참 많은데 뭐 생태 도시도 있고, 네. 그리고 전남 동부 쪽에서는 교육의 도시다 이제 이런 별명도 있던데, 네, 네. 교사로 이제 36년간 재직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이제 여쭤보면
순천의 교육 역량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확실히 뛰어난 게 맞나요? 네, 저도 동부 지역에 이곳저곳 근무해 보았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네. 순천 교육 환경이 확실히 안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우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또 학부모님들이 열심히 교육열로 뒷바라지 하고 계시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교사인데 이게 자아자찬 같습니다만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순천 지역으로 이렇게 진학을 시키지 않냐 싶거든요. 아, 다른 지자체에서 순천으로 진학을 많이 시킨다고요? 네, 그렇죠. 네, 자녀 교육 문제로 순천에 거주하신 분도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을 이제 모신 게 순천에 대한 이야기들, 저희 여수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아서 지역별 이야기들, 역사 이야기들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순천을 위해서 여수 MBC가 앞으로 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좀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적극 반영을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랄지 뭐 캠페인이랄지 이런 걸 좀 하는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저기 뭐랄까요? 저는 지금 가정해체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 가정해체가 원초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네. 부모 교육을 좀 잘 시켰으면 좋겠다. 부모 교육을 예. 저희가 시키라고요? 예, 예. 예를 들면 좀 엉뚱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캠페인이나 이런 것은 언론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저기 일단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인 이 가정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엄격결이 부모가 되신 분이 사실상 대다수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데 물론 뭐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부모가 네.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만 그렇죠. 그래서 네. 부모 교육을 하면 우선 저는 가정해체를 막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복지사회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선배 선생님들이 자녀를 선배 그 부모죠. 선배 죄송합니다. 부모들이? 선배 예. 부모들이 후배 부모한테 자기 경험담 같은 걸 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항상 자기 자녀에 대한 초조감 이런 거 갖고 있는 부모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네. 그래서 교육적인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녀 소질이라든가 자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교육시킨 경우가 우리가 사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선배의 경험들을 존중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선배 후배 부모들이 네. 그런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을 돌아보면서 가족 해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팁을 드릴 수 있다면 저희도 좀 고민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과 내용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저희 역할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